안녕하세요, 정비딜러 영범입니다. 오늘은 여기 보이시는 맥스크루즈를 검수하러 나왔는데요. 맥스크루즈가 주행거리 한 10만 킬로 정도 전후가 되게 되면 1,500만 원 정도로 구입이 가능한 가성비가 있는 차량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차량은 파이니스트 에디션 등급이라서 옵션이 많기 때문에 18만 킬로 정도 주행을 했지만 1,300만 원 정도에 판매 중인 차량입니다. 이 차량처럼 키로 수가 많은 중고차는 상태가 어떤지 검수를 하면서 고질병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 시청 끝까지 해주시면 중고차 구입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맥스크루즈에서 주의하실 점은 사이드미러가 굉장히 커요. 제 머리통만 합니다. 주차하실 때 기둥이나 아니 다른 차에 접촉되는 경우가 많아서 파손되어 있거나 긁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부분들도 꼭 한번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더 뉴 맥스크루즈부터는 HID 헤드램프가 기본 적용이 되는데요. HID 헤드램프에다가 데일라이트는 LED, 여기도 LED, 대부분의 등화류가 LED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파손이 됐다 그러면 아무리 국산차라도 1, 20만 원 정도의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외관 검수하실 때 램프류나 사이드미러 먼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외관 검수를 했을 때 휠기스가 있는 차량들이 있는데요. 어느 정도 쭉 긁힌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혹시나 파먹혔거나 밸런스가 좀 틀어질 정도로 너무 손상이 심하다면 휠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휠 검수도 꼭 해주시고요. 외관 검수를 했으니까 엔진룸 열어서 엔진 쪽에서는 어떤 걸 주의하셔야 되는지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차량에 들어가 있는 R엔진 같은 경우에는 10만 킬로가 넘어가게 되면 엔진 오일 관리를 잘 안 해줬을 때 체인이 늘어나서 찰찰찰찰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첫 시동을 걸 때 이상 소음은 없는지 또는 시동을 걸고 나서 예열 후에도 찰찰찰찰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난다면 체인도 교환을 해줘야 되는 단계일 수 있기 때문에 엔진 소음에도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디젤 엔진에 대해서 관리해야 될 품목들을 다 자세히 봐주시면 되는데요. 하나, 둘, 셋, 넷. 인젝터가 4개가 달려 있습니다. 인젝터 요 안쪽을 보시게 되면요. 촉촉하게 맺혀 있거나 찰랑찰랑하게 액체가 묻어 있다 라고 판단이 되면 인젝터 또는 로칸 커버에서 누유가 있는 거니까요. 이 부분도 주의 있게 봐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요. 터보 차저 누유를 봐주시는 건데요. 이 달팽이관처럼 생긴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쪽에 터보가 누유가 있게 되면 검정색 오일이 맺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터보 누유가 있었을 때는 정말 심각한 경우에 터보 교환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누유가 있는지 시동 걸었을 때 휘파람 부는 소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꼭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터보가 문제가 있어서 교환을 해야 될 경우에는 부품 가격만 90만원, 100만원, 공인비용까지 하면 100만원 초반대 수리비용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뒤에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DPF를 간접적으로 점검을 하는 겁니다. 깨끗한 장갑을 준비를 해서 슥 닦아보는 겁니다. 머플러가 녹 때문에 갈색깔만 나오게 되고요. 검정색은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이 정도 색깔이나 이 정도 오염도면 DPF는 아직 괜찮구나 라고 생각을 할 정도 단계고요. 제가 말씀드린 고질병들은요. 현대기아에서 이 R엔진을 동일하게 쓰는 산타페 더 프라임, 올류 소렌토 같이 해당이 되는 이야기니까 비슷한 차종들을 보시는 분들도 오늘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은 중고차 구입에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 차량은 위에서 엔진룸 점검을 했을 때는 별다른 특이사항과 누유가 발견이 되진 않았습니다. 주차장을 나올 때까지는 별다른 문제는 없었고요. 시운전을 하면서 체크를 또 한번 해볼 건데요. 시속이 50 정도 넘어갈 때 두두두두두 하는 이상한 증상이 좀 있습니다. 일단 요거는 정비소에 도착을 해서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볼 거고요. 맥스크루즈의 승차감 같은 경우는 산타페랑 크게 다르진 않은 정도이긴 하지만 SUV 중에서는 승차감이 그래도 좋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차량은 6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는데요. 현대기아에서는 대부분 많은 차량들이 6단 자동 변속기를 사용을 하고 있어서 미션 오일 관리만 잘 해주시면 미션 쪽에서는 특별하게 고장날 게 거의 없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만 킬로가 넘는 차가 좋은 확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경험상을 말씀드리면 10만 킬로 정도 전후되는 차량들이 이 정도면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추천드립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차는 한 30% 정도 확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0만 킬로미터 정도 전후되는 차량들이 좋을 확률은 1,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비소에 도착을 했고요. 리프트에 올렸으니까 띄워서 하체 점검도 꼼꼼하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주행거리 많은 차들을 구입할 때는 어떤 걸 주의해야 되나요? 주행거리나 연식이 좀 되는 차량들을 구입하실 때는 부식이 얼만큼 되는지를 꼭 점검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런 차체 부식 같은 경우에는 돈을 주고도 해결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언더코팅이 되어 있는지 또는 언더코팅이 안 되어 있어도 부식이 심하지 않은지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요. 이 차량은 운이 좋게도 전차주분이 언더코팅을 아주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어요. 차체 쪽에서 부식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부식을 보셨다면 등속 조인트나
타이로드 엔드볼, 그리고 로어암 볼 조인트, 스테빌라이저 링크 이런 것들도 꼭 봐주셔야 되는데요. 문제가 됐을 때 안에 있는 구리스들이 찢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구리스가 나오게 되면 덜그럭덜그럭 소음이 날 수가 있어요. 멤버 부싱들이 맥스크루즈가 좀 잘 나가는 편이에요. 이런 부싱들도 찢어진 건 없는지, 또는 방지턱을 넘었을 때 찌그덕찌그덕 소음이 날 수도 있고요. 나지 않더라도 넘었을 때 논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살짝 부드럽다라기보다는 날창날창하다 이런 느낌이 맞는 것 같은데, 요거는 개인적인 편차에 따라서 느끼시는 분도 있고 못 느끼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꼭 시운전을 하면서 내가 아는 맥스크루즈 SUV 승차감이랑 좀 다르다 한다면 멤버 부싱이 나갔을 수도 있으니까요. 꼭 시운전도 해보셔야겠죠. 이 차량은 제가 꼼꼼하게 봤을 때 누유는 없습니다. 신기하게도 18만 킬로 정도 되지만 누유가 아예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볼트가 풀려있고 실리콘 가스켓이 새 거인 걸로 봐서는 누유 수리를 좀 몇 번 진행을 했었던 차량인 것 같네요. 오늘은 이렇게 18만 킬로 정도 주행한 주행거리가 많은 맥스크루즈를 검수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차량도 에어백이랑 두두두두두 소음이 났었던 거는 등속 조인트 문제로 이 두 가지 문제만 해결을 하면 A급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차량 상태가 괜찮았는데요. 소모품 부분만 한두 가지씩 교환을 해주시면서 차만 잘 고른다면 30만 40만 킬로까지도 주행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나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차량이 주행거리가 많아서 고민이시라면 오늘 영상처럼 꼼꼼하게 점검 도와드리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저한테 한번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비딜러 영범이었습니다.